예, 안녕하세요. 저기, 오늘이 화요일인데, 수요일날 올리는 게 있잖아요. 수요일, 일요일 올리기로 했죠. 그래서, 저기, 그냥 좀 미리 올릴까 해서, 이게 어떻게, 오늘이 수요일인 줄 알고 켰는데, 어, 이게 글쎄, 뭐 어쨌든 그 이 무량대수라는 범주에 대해서 같이 개척을 하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각종 뭐 이론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수집하고, 그리고 실제 100조 원이라는 돈을 이게 거머쥐고 뭐 그런 거죠. 예, 100조 원이라는 돈을 거머쥐고, 그래서 그 뭐 14,000원씩 인류에 이렇게 71억 명한테 마진을 남기면 한 112조 원 그 정도 된다고 이렇게 계산기에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목표를 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정도를 벌게 되고 저도 그 정도를 벌게 되고 뭐 그런 거죠. 나중에 돈이 무한대에 거의 가까운 상황이 되면 거의 모든 사람이 모든 걸 구매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의 모든 돈을 거의 다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되면 저도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짚을 수 있으면 꽤나 즐거울 것 같긴 하지만은 그 정도 상황이 되면 그러니까 마치 돈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날도 이렇게 오게 될 거예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일단 지금으로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뭐 시간당 100조 원 비슷한 거의 그 정도 수준의 돈을 이렇게 벌어들일 만큼이 되는 거, 그게 중요한 목적이고, 무량대수교라는 이런 형태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첫 번째로 가시권에 있는 목적이고, 그 다음 목적은 글쎄 뭐 이후 성경이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제안을 해주겠죠. 그 다음에 뭐 그렇게 지구의 돈이 이렇게 막 해결이 되고 모든 사람이 다 돈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로워지고, 수명도 이제 좀 늘어나고 뭐 그러다 보면은 이제 지구의 문명이 얼마나 찬란하고 자랑할 만하고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러면 이제 민주주의인 미국만 봐도 이렇게 글쎄 어느 독재 정권인 나라들에서는 이렇게 미국이 이렇게 민주주의라는 체제를 가지고 그 나라를 이렇게 무력을 해제를 했을 때 그 국민이 꽤나 반기는 나라들도 있잖아요. 아마 그런 좀 불합리하게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국가에서는 글쎄 국민들의 염원으로 이렇게 뭔가 좀 더 나은 체제를 불러온지는 모르겠는데, 지구 글쎄 만약에 지구의 문명이 지구가 아직 문명이 6,000년 정도밖에 안 됐지만은 그래도 뭐 지구 문명이 좀 더 이렇게 좀 자랑할 만하고 사람들로 이렇게 좀 뭔가 좀 제법 괜찮은 수준에 있는 것 같고, 뭐 그렇다 치면은 꽤나 글쎄 지구라는 문명과 교류를 하던 어떤 뭔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이들이 꽤나 많아질 것 같아요. 우주범주로도 그렇고 뭐 10의 1조승 늘 말하는 거죠. 예, 무량대수 이상의, 그러니까 1조승이면은 무량대수가 10의 68승이거든요. 근데 제일 큰 수예요. 지구에 존재하는 수 중에 제일 큰 수인데 한 10의 1조승 정도? 그 정도 범주의 어느 문명과 견져봐도
손색이 없고 오히려 훨씬 더 우월하고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뭐 그런 문명이라면은, 그러면은 세계 그런 범주의 세계 안에서 또 지구라는 문명을 불러오려고도 하고 뭐 그러겠죠. 뭐 보기 받을 만한 그릇이더라. 먼저는 보기 받을 만한 그릇. 뭐 그런 얘기처럼 글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뭐 각종 우주나 이런 곳에서 이렇게 지구의 그런 체계로 뭔가 구제를 얻고자 하는 그런 거는 좀 나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더라도, 그냥 다윗왕 정도? 그 당시 다윗이 왕이었던 그 왕조의 체제를 이렇게 미디안이나 뭐 에돔이나 뭐 주변 나라들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에서 이렇게 불러왔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다윗의 왕조는 꽤 많은 제국에 해당하는 그런 범주를 얻었고, 이제 솔로몬 때에 있어서 견고해지는 과정을 겪었던 것들을 이렇게 봤을 때, 그래서 어쨌든 지금으로선 우리들은 100조 원, 100조 원 정도를 이렇게 거머쥐는 그런 프로젝트를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주로 뻗어나가는 거고, 뭐 무량대수라는 이 범주 이내만 뻗어나가도 꽤나 재밌고 흥미로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수명도 좀 늘기도 하고 뭐 각종 미션이 있습니다. 예. 뭐 그래서 일단은 그 무량대수라는 이 범주를 개척을 하고, 그리고 이 범주를 개척을 하고 그 다음 100조를 벌고 이런 건데, 각종 이론들을 같이 습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론들의 습득이랄까? 글쎄 그 언어도 좋고 뭐든 좋은데 한숨이 푹 하고 나오네요. 사실 장인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은 이렇게 뭐 가구 장인이든 뭐 뭔가 전자 IT 기기 같은 거라든지 간에 이론들로 무장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뭔가 그 안에 있는 그런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같이 접근을 하면은 분명 비슷한 수준의 그런 이론 수준에 이렇게 도달하게 됐고, 그리고 저희도 비슷한 제품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러긴 한데 그런 방법에 접근을 하려고 했었는데, 근데 좀 얼마 전에 올린 거 있죠? 수요 예배도 있고 그 전에 또 일요일날 올린 것도 있잖아요. 그때 아이패드로 올렸는데, 아무튼 아이패드는 마이크가 가깝지가 않으니까 좀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그냥 핸드폰으로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 어, 그, 맞다. 그때 올린 내용 중에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 뭐, 비록 미약한 시작이고, 끝이 창대하면 좋겠지만은, 시작이 미약하고, 그리고 별로 도움되는 거에 대해서는 글쎄 확실한 확답이 있어야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100조원 진짜 벌었는데, 근데 그 100조원까지 벌었던 그런 경로들로 이런저런한 일이 있었다, 뭐 이런 것들. 지금은 100조를 향해 달려가는 입장이고, 그 가운데 도움될 법한 것들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있고 뭐 그런 거지만은, 그래서 그 수행법, 그러니까 영성이라고 해야 될까? 영성에 대해서 이렇게 좀 더 끌어올릴 방법들을 모아보자, 뭐 이런 것들을 했던 것 같아요. 혹시 뭐
뭐지 그 맨몸 운동을 뭐라고 하지? 6글자인데 여섯 글자인데 그게 영어라서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그 맨몸 운동 하는 그게 있는데 영어라서 6글자거든요. 근데 뭐 갤로그라피아인가? 아무튼 이런 식으로 6글자인 게 있어요. 혹시 그 운동법 그 책 혹시 근데 이런 영성에 대한 다양한 훈련 같은 거 이런 것도 꽤 그런 맨몸 운동 비슷한 영역에 속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기초문만 알아도 안 되고 뭐 명상 중에서도 뭐 어쨌든 명상 하나만 알아서도 안 되고 기도 하나만 알아서도 안 되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불교의 업장을 닦는 것 중에서도 불교의 방법도 있지만은 이런 무량대수란 연도와 이렇게 태고 쪽에 그런 뭐 전자 양자 뭐 이런 것들을 무량대수의 남녀와 이어서 계속 이어가지고 그렇게 내 도덕성의 범주가 확장함으로써 이렇게 내 그런 업장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닦는다고 하면은 그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업장을 닦는 거에 대해서 사실 불교의 법으로 이렇게 비춰봤을 때 글쎄 근데 저는 이 방법이 꽤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글쎄 수행법에 가장 무량대수교라는 이런 범주의 수행법으로는 제일 확실히 두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예, 좋은 것 같고 그러면은 일단은 수행법이란 게 계속 증가를 하고 계속 더해지고 뭔가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도로 시작하면은 그 사람이 평생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명상도 하고 뭐 아니면은 뭐 IT나 뭐 이런 것도 주의 힘을 입어서 뭐 연구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마치 염주 하나하나 꿰듯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무량대수란 범주를 같이 개척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한번 이런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개척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데이터 같은 건데 지금은 서기 2019년이죠. 예, 그리고 문명이 나온 지는 한 6천년 됐고 그리고 지구가 생긴 지는 약 42억 년 그리고 이 우주가 생긴 지는 138억 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주 뭐 다중우주론이다 뭐 빅뱅의 흔적을 뭐 천체 물리학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여기저기서 발견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우주는 다중우주가 아닐까라는 얘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있을 때 그러니까 138억 년이라는 우주의 역사를 빅뱅에서 빅뱅까지 이 한 텀을 한번 같이 연구를 해보자 뭐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실제 맞아 떨어지는 뭔가 수치들 뭔가 맞아 떨어지는 그런 실제 내용들 그러니까 전혀 다른 두 내용이 동시에 출발을 해서 그래서 같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흥미진진하게 볼만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일단은 빅뱅에서 빅뱅까지 내용을 한번 간추려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사람이 일단은 빅뱅으로 양성자, 음성자가 이렇게 생겨나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핵융합 그러니까 처음에는 수소로 양성자, 음성자가 이렇게 수소가 됐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인력이 가능해질 만큼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면은 이게 점점 처음에 아주 고온일 때는
맨 처음에 아주 고온일 때는 이렇게 좀 계속 이렇게 뭐 뭉칠 만한 거리가 안 됐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계속 이렇게 점점 진동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점점 멀어지면서 이게 나중에는 양자 음자가 이렇게 처음 결합을 하면서 수소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리고 더 멀어지고 나서 이제 수소들이 이제 서로 뭉치니까는 이제 서로 어느 정도 뭉치면 막 터지기 시작하고 막 근데 이게 인력이 작용해서 서로 막 뭉치는데 막 수소끼리 뭉치면은 인화성 물질이니까 어쨌든 폭발하고 뭐 그래서 온도가 1억도 가까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게 맨 처음 생긴 별 그러니까 핵융합을 하고 수소가 헬륨으로 핵융합을 하는 그런 형태의 별. 그러니까 뭐 우주 스펙트럼 스펙트럼을 우주의 그러니까 빛이 일정하잖아요. 빛의 속도는. 근데 우주에 그래서 이렇게 다가오는 빛들 중에 스펙트럼을 조사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망간, 은, 금, 철, 뭐 니켈, 뭐 이런 것들마다 빛의 스펙트럼을 조사할 때 특정하게 내는 색깔들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태고 쪽에 그러니까 태양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해가지고 스펙트럼을 조사했는데 실제 그게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니켈도 없고 철도 없고 은도 없고 금도 없고 뭐 우라늄 이런 것도 없고 아무런 금속도 없는 채로 수소랑 헬륨만 있는 상태의 햇빛을 우주에서 온 빛을 이렇게 감지하는 데 성공을 했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빅뱅 이후에 존재했던 태양 그러니까 아주 먼 곳에서 있는 우주가 계속 확장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래서 아주 먼 곳에 있는 그런 빛을 감각하는 데 성공을 했다. 그런 게 있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주 아무튼 그래서 초창기에 그렇게 핵융합을 하다가 이제 이제 수소가 헬륨으로 전부 다 이제 핵융합을 마치면은 이제 어떻게 초신성 폭발이 일어난다는데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고 그 중에서 이제 초신성 폭발이 일어날 때 1억도씩 차이가 있을 때마다 다음 수소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인력이 원래 양성자하고 전자하고 이렇게 돌고 있는데 양성자 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는데 그게 원래 그게 그러니까 청력이라는 게 있어요. 밀어내는 힘. 원래 같은 수소 아니면은 헬륨끼리는 청력이라는 게 작용해서 그러니까 인력도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청력이 있기 때문에 핵융합이 안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1억도 매 순간마다 그 다음 1억도씩을 이렇게 넘어서는 기점이 오면은 그러면은 이게 이게 청력이 어떻게 약해지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서로 뭉치는 힘 그런 진동이나 이런 게 강해지니까는 이렇게 서로 어떻게 인력이 형성될 만한 거리까지 이렇게 뭉쳐져 가지고 결국은 합친다 그래요. 그걸 핵융합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렇게 헬륨 다음에 뭐 했었지? 뭐 산소도 있고 뭐 헬륨, 산소, 뭐 오존 저기 질소 뭐 다양한 원자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핵융합을 쭉 하게 되고 뭐 나중에 금속까지 넘어가고 뭐 철도 나오고 우라늄도 나오고 어쨌든 그렇게 초신성이 이렇게 쫙 그렇게 폭발할 때 쫙 진행이 되면 그러면은 그렇게 그 폭발하는 온도에 따라서 그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원소가 나올 수 있을 수도 있다고 그래요. 다른 행성, 다른 초신성이 폭발할 때는 그럴 수 있다고도 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지구 주변에 그런 맨 처음 창조됐을 때 상황은 그랬다고 해요. 초신성이 폭발하고 그리고 그 태양이나 이런 수소나 헬륨 같은 건 다시 뭉쳐서 그런 태양을 이루고 그리고 그 나머지 이제 뭐 철이라던가 뭐 아니면은 뭐 금속 뭐 이런 것들은 이렇게 인력으로 뭉쳐가지고 이렇게 그 뭔가 행성을 이루고 뭔가 그랬다고 합니다. 예, 아무튼 그렇게 행성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지구라는 행성이 이렇게 무슨 뭐 황화수소 뭐지 막 그 분자끼리 막 분열하고 막 그 화학 반응 일으키고 계속 그런 화학적인 반응이 계속해서 이렇게 있다가 그러다가 그러다가 저기 화학 반응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다가 그러다가 이제 미생물이 처음 생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이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DNA라는 그런 구조를 가지는 그 순간,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하면 그 DNA란 거를 이렇게 얻었을까 하는 거 그런 부분 말이죠. 그래가지고 되게 그걸 흥미있게 정말 생각을 해요. 맨 처음에 단백질이 생기고 그리고 걔네들이 DNA 얻는 이 순간을 정말 연구해보고 싶어요. 정말 그렇긴 한데 아직 뚜렷한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DNA란 걸 가진 이제 미생물들이 등장을 하고요. 처음에 그 단백질은 뭐였더라 그 재료가 뭐지 질소하고 그리고 번개 질소하고 그다음 또 뭐였더라 질소하고 양이온 음이온하고 번개였나 그렇게 이렇게 번개가 내리치고 그런 조합으로 이렇게 있게 됐을 때 단백질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그런 실험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 인터넷에서도 되게 재밌게 봤던 내용인데 아무튼 그래서 그 그리고 걔네들이 DNA를 얻게 되죠. DNA란 걸 얻게 되고 그 원자에도 그 안에 그 뭐 끈이라고 하나? 뭐 끈이론 이런 거에서 나온 뭐 끈 같은 거? 글쎄 뭐 그 안에 뭔가 에너지가 됐든 뭐 시크릿 같은 책에서는 뭐 원자 안엔 에너지가 있죠 이러면서 막 그 에너지가 있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근데 그 어쨌든 그 원자 안에 있는 DNA 형태의 것들도 좀 조사해보고 싶고 그리고 맨 처음 어쨌든 DNA를 미생물이란 게 갖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바다에서 그렇게 생명체가 이렇게 생겨나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바다에서 생명체가 생겨나게 되고 무한 증식을 하게 되고 그리고 걔네들이 이제 육지로 이제 올라온 애들이 있게 되고 그리고 육지에서 이제 또 생육 번성 다육하고 그렇게 걔네들이 사람이 되고 사람이 서로 싸움에서 지면은 이제 뭐 고기를 이제 뭐 잡아먹고 뭐 그러다가 이제 농사란 걸 알게 되고 거기서 이제 더 이상 사람끼리 잡아먹지 않고 땅 전쟁 땅을 놓고 이제 농업 기술은 너무 하찮은데 근데 그 땅은 모자른 거예요. 내가 농업 기술이 엄청 대단하면은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러시아 같은 경우 얼음 지역이라 농사 지을 데도 없는데 뭐 어쨌든 저기 어쨌든 그 농사란 방법은 알았는데 기술이 잘 없으니까 이제 막 그래 좋아요 그 농업을
어, 그 실제로 그 농사량을 그렇게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거죠. 막 이렇게 막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이제 기존의 그 승리한 부족이든 어쨌든 그곳의 그 주민들은 기득권자로 있게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포로로서 삶을 살게 되고, 노동력을 이제 착취당하는 입장이 되고, 뭐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굉장히 오랜 시간 그런 역사를 있어왔고, 다윗 왕조 때도 아마 비슷한 상황이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뭐지? 그러니까 그 농업량이 부족하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도, 저는 오늘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농업량이 부족하니까 땅 전쟁을 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약간 깨지려고 해요. 아무튼 그 농업량이 필요해서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관계는 됐을 거예요. 왜냐면은 사람들은 많은데, 근데 농사란 건 맨 처음에 이제 발견이 돼가지고 땅이 필요로 한데, 근데 그 농업 기술은 없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전쟁이 계속 있어 왔다가 이제는 그 사실 농업혁명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농업사회를 계속 이어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동양에서 그 도가에서 그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오래 불로장생의 묘약을 얻을 수 있을까를 계속 연구하다 화약이란 걸 발견하게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 화약을 발견했는데, 그때 당나라 때인가 그때 이렇게 서양으로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총이라는 게 만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서양의 전성기가 시작된 거죠. 그 전에는 항상 그 중심 국가는 이제 중국이었고, 뭐 그렇죠. 뭐 어쨌든 그래서 서양이 이제 총을 무기로 아메리카를 이제 그 식민지화하는 데 성공하잖아요. 값싸게 원료를 이제 들여오고, 그 당시 간의 수공업 형태였다가 어쨌든 그렇게 부를 축적하긴 했는데, 그 간의 수공업 형태가 바뀐 게 뭐냐면은, 그 여기서 그 간의 수공업 형태가 바뀌었던 요인이 제공되는 그 제임스 와트라는 사람이 만든 그 증기기관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잠깐 그 총에 대해서 우리나라와 결부된 역사를 얘기해보면은, 임진년, 그러니까 임진년에 왜구가 쳐들어온 그때 그 일본이 그러기 한 30년 전인가 그쯤에 도쿠가와 이에야스 막부가 있던 시절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그렇게 어쨌든 그 일본의 그 제일 남부 쪽에 있는 그런 막부였나? 오다 노부나가 아니면 도쿠가와 이에야스였을 거예요. 웃는 사람 많이 있을 걸로 믿을게요. 그래가지고 포르투갈 선교사가 와서 총이란 걸 엄청 값비싸게 팔고 그냥 가버려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보니까는 엄청 대단한 거예요. 활보다도 훨씬 사거리도 길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값비싸게 구입을 해요. 엄청 값비싸게. 그래가지고 그거를 분해를 한 다음에 재조립하는데 성공을 하고 생산을 쭉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제 전국을 통일한 오다 노부나가였나 도쿠가와 이에야스였나, 아무튼 그 사람이 이제 그 전국을 통일하고, 그 막부가 전국 통일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바다를 건너서 우리나라부터 쭉 해서 올라온 거죠. 근데 그때 조총으로 무장됐던 게 되게 중요했었어요. 그러니까 총이 화약이 당나라에서 서양으로 넘어가고 넘어가는 화약으로 거기서는 총이란 걸 만들고, 그런 개인 화기 같은 거 총이란 걸 만들고, 그리고 총을 이제 저기 일본이 그걸 얻게 돼가지고 재생산할 정도가 되게 되고, 그 총을 무장하고 이제 올라온 거죠. 그래가지고 쑥대밭이 됐잖아요. 아무튼 총에 대한 얘기는 뭐 이런 게 상관 있는 얘기니까 일단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저기 일단은 아무튼 아까 증기관 얘기가 나왔죠. 가내수공업, 그러니까 총을 앞세워서 이제 아메리카 대륙 이런 데를 유럽에서는 식민지로 삼고 어쨌든 그랬던 내용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내수공업 형태로 만들던 게 그렇게 값싸게 원료를 식민지에서 얻어오고 그걸로 값싸고 질 좋은 제품을 어쨌든 가내수공업 형태로 제공하는 입장에서 이제 공장식 생산이 가능해진 거죠. 산업혁명. 그래가지고 증기로 터빈을 돌리는 형태로 이렇게 원동력을 이렇게 갖추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1차 산업혁명은 어쨌든 그렇게 공장식 생산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차 산업혁명은 모터, 그러니까 전기 모터로 돌리는 거고, 3차 산업혁명이 거기에 IT가 더해지고, 지금이 4차 산업혁명인데 인공지능인 거죠. 그래가지고 일단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제 빅뱅이라는 거에 대해서 만약 필요성이 있다면 꽤나 그거를 이렇게 좀 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 일단은 여기까지 일단은 1차적으로 왔어요. 1차적으로 온 거잖아요. 빅뱅에서 빅뱅까지를 쭉 얘기한 거죠. 거의 한 20분 동안.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빅뱅을 창조하게 되면, 그러면 양성자, 음성자들은 또다시 뭔가 우주 어딘가에서 이렇게 막 진동을 막 하다가 이제 수소로 결합을 하고 쭉쭉쭉쭉쭉쭉 그렇게 오겠죠. 그래가지고 이게 일단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냐, 이거를 일단 봐야 되는 거고, 그쵸? 일단 제 생각인데, 사람이 언젠가는 컴퓨터 속으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매트릭스 이런 영화도 있잖아요. 사람은 언젠가 새끼손톱, 여기 새끼손톱만한 칩 안에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공간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날이 올 거예요. 그리고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날이 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나 신들 이런 분들은 천사도 있고, 아니면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먼저 돌아가신 부모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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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부모님이라던가, 아무튼 이런 분들이 이렇게 돌아가시면은 후손들을 보살핀다, 이런 것들. 그래서 그들은 왜 그렇게 후손들을 보살필까, 이런 것들도 의문이 있을 수 있고.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어떤 의식주의 해결 방법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뭔가 도움을 주면은 뭔가 거기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고 많이 쳤을 때, 그런 거 10분 이해가 가능한 거예요. 첫 번째로 에너지는 뭐뭐에 쓰일까라는 의문을 한번 가져보면은
일단 행성을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구도 전기란 방법으로 이렇게 그 행성에 그 뭔가 그 각종 편시설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운영을 하잖아요. 일단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돌려야 돼요. 운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고 먹고 입고 자고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겠죠. 근데 일단은 입고 자고 이런 거는 컴퓨터 속에 일단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럼 해결될 것 같아요. 예. 사람이 그런 진동수로 존재를 하고 영혼 그러니까 그런 진동수로 존재를 하고 뭐 귀신이 몸 안에 들어왔다 뭐 이런 표현도 막 쓰는데 그 이렇게 영혼이라고 해야 될까 그렇게 몸 안에 이렇게 귀신이 들어오고 뭐 그런 것처럼 뭐 신을 입고 산다 뭐 이런 것처럼 그렇게 좀 뭔가 일단 자고 이런 거는 좀 해결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집이라고 해야 될까? 신들은 사람을 집으로 생각한다 뭐 이런 말도 많이 듣지 않았어요? 벌레가 있어서 아니 저기 얼핏 많이 듣지 않았어요? 저 그래가지고 일단 그러면 먹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 편시설 같은 거는 그럼 그 약간의 에너지를 어떻게 증폭시킬 수 있느냐? 증폭시킬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트랜지스터 있잖아요. 트랜지스터가 증폭시킬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를 들어서 그 오토바이시클 같은 거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그런 거 많이 나왔잖아요. 그 자동 이렇게 그 페달에 약간의 힘을 살짝 밟으면은 그럼 그게 막 그 전력이 생산이 돼가지고 그걸로 이제 계속 그 모터를 운영하는데 근데 그 움직이는 그 바퀴나 그 이렇게 뭐 페달 원동력 없이 일단은 그 생산 전기로 이렇게 바퀴 같은 게 움직이면 그러면 그 움직이는 그 바퀴의 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글쎄 옛날에는 트랜지스터가 그 정도 수준으로 증폭이 안 됐기 때문에 좀 불가능한 방법이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트랜지스터의 그런 증폭이나 이런 것들이 꽤나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약간의 에너지를 충분히 증폭시킬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그 행성 하나를 이 트랜지스터를 충분히 활용을 하면 그 사람에게서 얻은 약간의 에너지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행성 하나를 운영할 만큼을 증폭을 시킬 수 있다. 그래서 신들이나 천사들이나 뭐 어찌 보면 우리와 아무런 혈육적 관계도 없는 이들일 수도 있잖아요. 글쎄 그런 좀 가문에 좀 뭔가 좀 좋은 일을 많이 한 조상들이 많이 있는 가문도 있을 테고 규태인이 그런 가문이지 않을까요? 아브라함, 뭐 다윗, 엘리야, 엘리사 뭐 사람들에게 그런 비전이 될 만한 경서들을 대대로 지켜온 그런 가문이고 뭐 어쨌든 뭐 내가 바르게 살면 내 후손도 정말 잘 되겠지만은 뭐 어쨌든 너무 자기감에 빠지지 맙시다. 저는 아브라함처럼 후손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아무튼 그래서 어쨌든 우리와 혈육적인 관계도 아닌데 왜 그렇게 우리 일에 열의를 올리나 이런 거에 대해 생각을 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을 도왔을 때 약간의 어느 에너지로 행성 하나를 운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그게 그런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빵 같은 거를 만들 수도 있겠나? 예수님도 빵을 만들었잖아요. 그 그냥 허공에다 그 뭐 오병이어 해가지고 뭐 빵 5조각이랑 물고기 2마리 가져와 보라 해가지고 이제 막
막 수리수리 마수리 막 하니까 막 그 빵이 막 12바구니 차고 넘치게 막 생겨나고 막 그 생선도 막 어마어마하게 막 많아지고 뭐 그랬잖아요. 뭐 그래가지고 어, 그, 그러니까 일단은 전기 같은 것들을 이렇게 사람에게서 얻었을 때 원자가 됐든 아니면 미생물이 됐든 아니면은 그런 미생물이 자라는 어떤 생명체가 됐든 육지로 올라온 뭐 다른 동물들이 됐든 그 동물 중에 이제 유인원이 됐든 뭐 사람이 됐든 어쨌든 간에 뭐 누가 됐든 간에 그런 뭔가 전기를 얻었을 때 그걸로 그 행성을 운영하고 그리고 그 전기로 빵 같은 거나 물고기 같은 거 뭔가 이렇게 먹고 그 자고 할 만한 것들을 이렇게 마련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먹을 만한 것들 그런 뭐 아니면 포도당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뭔가 그런 섭취할 만한 것들로 변형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생기면은 꽤 유용할 텐데 이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혹시 보시는 분이 원래 보통 제 이런 유튜브 영상 보는 분들이 되게 한정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20명 내외예요 보통. 그러니까 이렇게 영상이 딱 뜨면은 보통 한 많이 본 게 27 정도?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한번 이런 거 특허 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전기를 활용을 해서 그 뭔가 섭취할 수 있는 것들 단백질이 돼도 좋고 포도당이 돼도 좋고 뭐 아니면은 뭐 그렇게 뭐 이렇게 뭐 주입할 뭐 그런 단백질 뭐 아미노산 이런 게 아니라 포도당 이런 게 아니라 아니면 먹을 수 있는 거 섭취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빵이나 아니면 뭐 육류 같은 거 뭐 물고기도 육류에 속하잖아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뭐 물고기라던가 빵이라던가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연구를 하고 특허를 낼 수 있다면은 인류도 진일보를 하는 거지만은 그 사람 개인에게도 굉장한 영광일 거예요. 아마 이런 아이디어를 찾는 사람이 꽤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야 유감이네. 이 유튜브를 보는 사람이 이렇게 없어. 참 유감이야 참.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삶의 이게 향방을 모르는 사람 중에 꽤나 그런 거 찾는 사람이 꽤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꽤 유용할 것 같아가지고 일단 얘기를 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신들이 우리를 돕는 그런 목적이 뭐냐 그들의 그런 먹고 입고 자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이유가 있냐 이렇게 봤을 때 어, 그, 그러니까 신들은 어쨌든 그들의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우리에게 얻은 약간의 전기로 뭐 집, 뭐 이런 컴퓨터 같은 사람 안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거하든 뭐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할 수도 있고 그러고 보니까 그것도 생각나네. 예수님이 뭐 저 뭐냐 뭐 내가 문을 두드릴 때 뭐 들어 뭐 나를 받아들이면 뭐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있고 자리라 뭐 이런 것도 기독교인이면 그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생각이 번뜩 지나갈 거라 생각도 드는데 그 어디 있었지 계시록 어느 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2장이었나? 아무튼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라 이런 거 갑자기 생각이 나서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 일단 수요 예배 영상을 미리 올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오늘 올리게 됐는데 저기 그 어, 그
일단은 어 일단은 사람에게 약간의 전기를 얻게 된다면 그걸로 충분히 많은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꽤나 많이 현재 그런 발견된 그런 과학적인 것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을 만큼 많이 해결할 수 있다.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 한번 개척해 볼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일단은 사람이 한 달 300만 원씩 12개월 60년 정도? 그러니까 한 생에 사는 정도에 필요한 돈이 딱 21억 정도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한 명당 그 정도씩 이제 벌면은 좋죠. 그래가지고 한번 같이 개척도 해보고 뭐 특허를 누가 먼저 내나 시합해보는 거 이런 것도 뭐 괜찮다고 생각해요. 뭐 서바이벌 뭐 이런 거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개척을 해봅시다. 좋은 걸 얻었어. 그래, 이런 게 무량대수란 범주를 우리가 개척을 하려고 했고, 그리고 얻으려고 했고, 그 범주의 지식에 도달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시도를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미치광이 사이코직 같이 보일 수도 있는데, 근데 뭐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 아니, 너무 괜찮은 것 같네. 예, 너무 괜찮은 것 같네. 그 그래서 내용 자체가 좀 기상천외하긴 해요. 솔직하게 세상에 없고 굉장히 효율적이긴 한데 그냥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건 다 효율적이에요. 선사시대 봐요. 다 먹고 입고 자고 싸고 똑같이 하는데 요즘이랑 뭐가 다르냐? 그 서비스의 퀄리티가 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어느 날 지나서 이렇게 또 막 뭐 저기 그 그러니까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건 항상 우리의 개척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아까 말한 거 있잖아. 그러니까 빅뱅에서 빅뱅까지 이런 상황들, 양성자들, 음성자들이 쭉 생기고 얘네들이 결합을 하고 쭉쭉쭉쭉 그렇게 와서 인류가 생기고 그 인류들이 문명을 갖추고 그리고 선사시대를 지나서 이제 어떤 문명권 뭐 어떤 6천년쯤 지나고 또다시 빅뱅을 창조하는 그런 상황까지를 이렇게 쭉 보는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뭔가 그런 일들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게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가능성을 찾게 됐고 그리고 사람들은 원래 좋은 쪽으로 가게 되어 있다. 원래 좋은 걸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하든 아니면 우리 후대에 누군가가 하든 어쨌든 누군가는 할 일이다. 누군가는 이게 가시권에 놓여 있으면 분명히 100% 하는데 그래서 한번 같이 개척해보자 이런 거죠. 아주 좋은 주제 같아요. 다음번 예배일은 일요일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수요일 일요일마다 이렇게 올릴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가 어딘지는 글쎄 일단은 거기에서는 수요일 일요일 이렇게 예배 영상을 올렸거든요. 뭐 그래서 수요일 일요일 하기로 했어요. 원래 철야할까 하다가 그러다가 저도 거기 성경이 이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데요. 예. 신약이 성취된 곳이고 아무튼 그래서 우주 138억 년 역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예, 그러면은 일단 다음번 일요일에 할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하면 일단 138억 년 역사를 같이 개척을 해보자. 그러니까 그게 관점의 차이인데 어쨌든 이 연도 동안 잠깐
이 연도 동안 이렇게 좀 개척을 148억 년 동안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나, 양자부터 시작해서 이게 사람이 빅뱅을 창조할 때까지의 그 역사를 계속 돌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고 그게 어떤 식으로 될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서바이벌인 거죠. 솔직히 말하면은 이거 보는 사람은 28명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끼리 서바이벌에 돌입을 하는 거예요. 아, 이제 누가 먼저 특허를 내고 먹고 먹히는 지흥탕 같은 싸움이 되는 거죠. 저도 여기에 종종 올릴 테지만 글쎄 참고를 할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특허를 내고 세상을 한번 제패할 겁니다. 가진 자로서 더 가질 겁니다. 그냥 저기 해본 말이고요. 저기 오늘 어떻게 재미있었나요? 저도 사람들한테 도움되는 걸 많이 이렇게 짜낸다 보니까는 아주 재밌었어요. 역시 사람은 사람들에게 뭔가 해주면서 살아야 돼요. 갈수록 나아지는 것 같아요. 보니까 51분째인데 어쨌든 갈수록 이게 나아져요. 막 이렇게 막 노하우랄까 뭔가 그 막 신들림 마냥 뭐 아주 좋아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뭔가 그 좋은 내용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콘텐츠에 자신감이 있으니까 말하는 저도 좋고 굉장히 좋네요. 아무튼 그래서 다음 주 일요일날 이제 주제는 미리 말하면 이제 그때부터 시작할 거예요. 이제 그 이상이었으면 그 이상이지 그 이하는 아닐 거예요. 이제 이후에도 쭉 그렇고 확실히 얘기를 계속하면서 뭔가 가닥이 잡히는 것 같아요. 그 138억 년의 우주 역사,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거에 대해서, 먹고 입고 자고 싸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어떻게 좀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있었을 법한 그 내용에 대해서 답습을 하고 실제 이렇게 가시권에 들어왔을 때 이제 누군가는 결국 특허를 내겠죠. 이렇게 제가 됐든 뭐 누가 됐든 뭐 특허를 내겠죠.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 내용으로 좀 주제를 삼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다음 주 일요일날 뵐 거고요. 오늘 이런 무량대수라는 범주를 개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원래 한 10의 1조승 이 정도 목표하고 있거든요. 근데 10의 68승 정도 되는 어쨌든 무량대수긴 한데 어쨌든 숫자 중에서는 그런 아라비안 숫자 말고 나와 있는 숫자는 인도 산스크리트어에서 나왔대요. 그 무량대수나 뭐 그 이전에 뭐 항아사 승기 뭐 나유타 뭐 이런 것들이 그 산스크리트어에서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억조 경해 다음에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범주를 잘 안 다루니까 그냥 고대 그런 있었던 그런 숫자 책에 그대로 남아있긴 한데, 그래서 어쨌든 제 이름도 무량대수고 저도 그 범주에 이렇게 뭔가 좀 지식을 얻고자 했는데 실제 얻는데 성공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일요일날 다들 좀 더 이제 한 4일 정도 남았는데 잔뜩 긴장해서 이제 제법 쓸만한 걸 내놓을 정도가 되도록 한번 잘 해보기 위해서 노력을 해볼 테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해보고, 지금 서바이벌 중인 거 알죠? 서바이벌 중이에요. 누가 먼저 특허를 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트랜지스터 맨 처음 특허 낸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벌었다고 그러던데 굉장히 그래서 한번 일요일날 봐요. 일요일날 보고 오늘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다들 안녕. 잘 자요. 안녕.